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12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섹터별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점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이야기 먼저 살짝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당국의 개입 속에 원달러 환율이 살짝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좀 주춤해진 상황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인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환당국 개입 소식으로 원달러 네. 환율이 1,460원대까지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금주 들어서 외국인의 시장 매수는 한 2조 원 정도 이상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로는 4,050포인트대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4,150포인트대 돌파가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단 저항 구간은 코스피 지수로 4,210포인트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4,150포인트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회복을 못한다면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정책이 좀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추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지도 중요해 보이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인데요. 집중 섹터로 조선기자재 그리고 회피에는 우주항공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조선기자재단까지 어제 좀 시세를 강하게 내줬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미국의 골든 함대 구축 네. 관련 계획이 좀 발표되면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2035년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도 중국과 전투함에 대한 숫자의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향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보유한 군함 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수의 군함을 좀 보유하게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왔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함이나 항공모함, 그다음에 브릿기함, 호위함 등 관련해서 어제 한화를 언급하면서 하나오션이 좀 급등세를 좀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특수선이나 전투함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 종목도 어제 좀 시세가 나왔고, 오늘도 장 초반에 엔진 관련주가 좀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을 앞두고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HD 현대사모에서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고요. 하나오션도 LNG 운반선을 7척 이상 수주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와 그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인 군함 관련한 프로젝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 엔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과 기자재 관련 업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기자재 업종을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제 또 특징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빛나노,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가 실패로 끝나면서 투심이 굉장히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주항공 관련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센터장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어제 이노스페이스의 그 발사체 네. 실패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때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발사 실패 소식으로 좀 급락세가 좀 나타나는데,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향후 뉴스 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6년에서 1년 정도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 대한 재료 소멸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서
중에서 일단 일부 보유하신 분들은 포트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은 좀 가능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나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한 산업들이 좀 활발하게 지금 투자가 네.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주항공은 매력적이다. 지금 당장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HD 현대 마린 엔진 지난주에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외국인들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까지 해서 계속해서 급등이 좀 나온 양상입니다. 한 번쯤 끊어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일까요? 일단 오늘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고 네, 있고요. 기관도 들어오고 어제 있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견조한 좀 조정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에 대한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눌림목이 좀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HD 현대 마린 엔진의 종가가 9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가가 9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포트폴리오 비중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섹터 가장 큰 비중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지금 반도체랑 각각의 20% 들고 가고 계십니다. 반도체랑 전력기기, 조선기자재, 방산과 지주사인데 지난주부터 지주사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역시나 반도체는 내 포트 안에 없으면 안 될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먼저 짚어볼게요. 예, 반도체 섹터 한 20% 정도 지난주에 이어서 비중을 유지하겠고요. 일단 12월 그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12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메모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1% 증가한 4억 3천만 달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12월 10일에 발표된 수치보다는 예상보다는 더 숫자 데이터가 좀 잘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디램이나 낸드 가격 수출 데이터도 전년 동월 대비 디램 같은 경우는 70% 이상, 낸드 같은 경우는 45% 증가한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디램과 낸드 쪽 메모리 가격에 대한 강세와 수요로 인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시장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생산 캐파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하반기 때 HBM4에 대한 출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가져가고 시장에 축이 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인 2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12월장에 관심 섹터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자재 관련해서 HD 현대 마린 엔진에 이어서 한화 엔진 좀 한화 말씀을 엔진이요.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12월 10일 날 추천드린 이후 가격 조정한 이후에 오늘 좀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쪽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풍부한 수주 잔고로 인해서 이러한 엔진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 관련한 조선업 견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고객사 쪽, 조선사 쪽에 대한 컨테이너 발주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엔진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시를 통해서 노르웨이의 해양 쪽에 대한 하이브리드 연료 관련한 그 전기 업체 관련해서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속이나 중속, 그다음에 암모니아 관련한 DF 엔진, 이중 연료 엔진 같은 경우도 좀 수요가 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조금 상승세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에서 5만 2천 원까지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에 이어서 조선 기자재 안에서는 한화 엔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 반도체, 원익 네. IPS 좀 원익 말씀드리겠습니다. IPS요, 네. 일단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지금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원익 IPS 주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삼성전자가 좀 부진한 실적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 고객사에 대한 그런 증설에 대한 그다음 신규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방막 관련, 증착 관련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규 투자로 인하고 공정 전환으로 인해서 장비 발주가 내년도 상반기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원익 IPS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으로 원익 IPS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한민주 부센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